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는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지금 극적이고 가장 그런 위협적인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사건에 송영길 전 당대표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은 정치 생명이 상당히 이제 위태롭게 되는 거죠. 물론 또 다음에 선거에 이겨가지고 또 뭐 사면 복권시키고 나면 또 국회의원 한두 번 더 해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다. 그래서 송영길은 앞으로 이제 어쩌냐. 검찰이 이미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의 현직 의원들을 특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본인이 이제 아주 심각하죠. 제가 봐도 심각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청춘을 바쳐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정치인도 하고 뭐 당대표까지 했으니까 아마 586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출세를 많이 한 사람이 송영길 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보면은 2011년 2년도에 통진당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여야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당내 경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염된 것이 사실입니다. 뭐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런 오염이 당 경선을 넘어가지고 공직선거까지 다 삼켜버린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미 이제 누가 돈봉투를 받았냐 이런 문제는 이미 특정화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4월 17일 날 검찰 돈봉투 주고받은 의원 정확하게 20명을 특정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이미 20명이 돈을 받은 것 같다고 검찰이 다 이렇게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4월 14일 날 방법도 검찰 돈봉투 90개를 특정해서 현역위원회에 전달한 송영길의 보좌관이 관여한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한 달 동안은 이와 같은 이제 초기 수사 그런 기록을 갖고 훨씬 더 전직이지만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을 이제 수사를 하는 거니까 보완 수사를 더욱더 철두철미하기 위해 가지고 검찰이 시간을 많이 투입하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어떻든 이 지금 연합 뉴스를 보게 되면은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을 특정하고 실체가 상당히 드러났다. 그러니까 뭐 거의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다 드러났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도가 이 정도가 되면 연합뉴스가. 같은 뉴스를 조선일보는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 상당수가 실체가 드러났다. 준 사람이 있고 뭐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돈봉투 수수자를 상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이제 확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돈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고 상당 부분 실체가 드러났다고 본다. 그럼 돈 받은 사람들 중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냥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꽤 있는 모양이죠.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도 특정 등을 포함해 수수자 특정 등을 포함해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가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면은 돈을 어떻게 조성했고 누가 여러분들 돈을 배포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고 누가 얼마를 받았고 이런 것이 다 까발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다 세분류로 나누어 가지고 정치판에도 성골 진골 뭐 평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역위원을 한 300만 원 주고 지역본부장 한 50만 원 주고 지역상황실장은 뭐 한 30만 원 주고 이렇게 했겠죠. 뭐 액수는 좀 약간 뭐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3개 그룹으로 나눠서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어떻든 간에 이제 그 돈봉투를 배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성만 의원, 초선 의원이죠.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인천광역시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이성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5월 19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뭐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이성만 씨도 뭐 한 번 더 할 수 있었을 건데 공직하면서 이제 정치판에 들어가다 보면 참 이런 사건에 연루가 안 돼야 되는데 연루가 되게 되면 뭐 참 어렵죠. 그런데 뭐 이것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전 당대표의 외곽 조직이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다는 등 그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는 증거인멸 혐의 부분을 포함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부분도 수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목 가운데 증거인멸죄 제목이 굉장히 크더구먼요. 증거인멸 제목이 크다는 이야기는 증거인멸 교사 제목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알려지는 것은 9,400만 원인데 시중에 여러분들 상식으로 미뤄보게 되면은 9,400만이 참 적은 돈이죠. 훨씬 더 큰 액수가 동원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이 송영길 씨는 586 운동권의 거의 뭐 맏형격이지 않습니까?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상대 진영에 있던 친문계인 홍익표 여러분들 의원 쪽에서 돈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뭐 돈을 사용한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를 이기기 위해 가지고 돈 봉투를 뿌린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뭘 뜻하는 거 아니까 586 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가치관일 겁니다. 별로 양심 없이 양심에 끄리낌 없이 그냥 돈 봉투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이해되는 거 아니까 아니 뭐 이기는데 도움이 되면은 부정선거 좀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나 이렇게 아마 송영길이나 우상호나 양정철이나 이건영이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좀 비극적이지만 대한민국의 586 운동권들이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자신을 낳아주고 먹혀주고 입혀주고 이런 교육시킨 자신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가한 가장 큰 그런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도구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다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권력을 쟁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은 다 합리화하고 합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여실히 드러난 것이 돈 봉투를 돌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냥 돈 봉투를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이놈한테는 300만 원 주고 이놈한테는 50만 원 주고 이런 게 여러분들 나는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586 운동권이 갖고 있는 그런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라는 것 자체가 뭘 이야기하냐. 돈을 쓰더라도 이길 수 있으면 뭐든 다 이기는 겁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 사람들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마다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고도 한 명도 뭡니까 입을 열지 않지 않습니까? 4년간 한 명도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북쪽의 좌익들도 무섭지만 대한민국의 민주화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586 운동권도 세계관을 따지게 되면 가치관을 따지게 되게 되면 인생관을 가지게 되면 완전히 바닥 수준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쓰레기 여러분들 그냥 하치장처럼 돼버린 겁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르더라도 다 입 다물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해먹고 도지사 해먹고 구청장 해먹고 기초위원 해먹고 국회의원 해먹고 이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냥 송영길 사건에만 제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는 권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부정이고 나발이고 따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돈 쓸 수 있으면 돈 쓰는 것이고 투표지 분류기 이름들 돌려가 이름들 선거를 위조해야 되면 위조할 수 있는 것이고 득표수 이름 정감 뭐 위조 이런 거 다 문제가 없는 겁니다. 끔찍한 일인 겁니다. 맨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 송영길 씨를 나무라는 겁니다. 야 당신들 어떻게 인생 그렇게 살 수 있냐 이야기죠.
그 사람들은 나를 비웃겠죠. 아니 공 박사님 인생은 우리처럼 살아야 야무지게 살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의를 복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먼저 골로 가겠죠. 이런 사회에서는 뭡니까 나라가 먼저 골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과 악 중에서 누가 승리하나 문제겠죠. 하나님 뜻이 있겠지만 이렇게 돈봉투 돌리고 사전투표 조작하고 이런 인간들은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써야 되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설 수 없고 영원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럼 나라가 먼저 골로 갈 겁니다. 아주 악한 짓인 거죠.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이제 5월 30일 드디어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렇게 출시됩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의 공정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정상화시킨다는 그런 운동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도둑놈들 시리즈를 구매해서 읽어주시고 또 주변에 선물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 공정선거 훼손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